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 옛날 얼굴이 반반한 젊은 과부가 3명의 서방을 거느리고 한 집에서 살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30도 안 되어 과부가 된 해옥이라는 젊은 여인이었지요. 그녀가 혼인한 지 3년도 안 되어 서방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늙은 시부모도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지요. 그 바람에 서방의 병치료 때문에 땅을 죄다 팔고 집 근처에 작은 들깨밭만 하나 남았었습니다. 젊은 과부 해옥은 그렇게 가세가 기울어 큰 기와집만 덜렁 하나 남았지요. 그리하여 해옥은 형편이 되지 않아 부리던 하인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계를 위해 들깨를 털어 가마솥에 넣고 볶았지요. 그리고 기름을 짜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장터 끝자락에 자리를 깔고 들기름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짜온 들기름이요. 한번 맛보고 사가시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면서도 그녀의 들기름을 사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기름을 팔아야 내일 먹을 식량을 살 수 있을 텐데 걱정이구나. 그녀는 들기름이 팔리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이러다 이거 한 병도 팔지 못하는 것 아냐? 그녀는 내일 당장 먹을 끼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터 왈패들이 찾아와 횡포를 부렸지요. 아이고, 언제부터 우리 허락도 없이 장사를 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구역인이 내게 자리세를 내지 못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소이다. 그래, 들기름은 많이 파셨소? 아직 계시도 못했소. 아이고야, 얼굴도 이리 반반한데 어째 들기름 장사를 하는 것이냐? 왈패 두목은 해옥을 보자마자 그녀의 미모에 한눈에 뿅 가고 말았지요. 눈치 빠른 해옥은 그의 표정을 보고 왈패 두목이 자신에게 빠졌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뭐 이쁘면 장사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안 되지. 내게 반드시 신고식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무슨 신고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요? 딱 보아하니 팔등신의 반반한 얼굴이니 내 당신 몸에 선물을 받아주리다. 오메 그러니까 나보고 당신과 하룻밤을 자달라는 말이요? 아니, 자달라니. 허참, 내가 자주겠다는 것이다. 알만한 사람이 어째 그러느냐? 왈패의 제안에 해옥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때마침 호구가 등장해 준 것이지요. 조소 단 조건이 하나 있어. 하하, 화끈해서 좋구만. 그래, 그 조건이 무엇이냐? 나와 하룻밤을 보내려면 온몸에 이 들기름을 바르고 와야 하오. 아니, 몸에 들기름을 바르면 미끄러워서 어찌한단 말이냐? 왜 실소? 난 평범한 것은 싫으니 내 조건이 맞지 않거든 포기하시오. 허허, 그거 참 내 살다 별짓을 다 해보겠구나. 하지만 왈패 두목은 들기름을 바른 몸으로 그녀와 할 것을 생각하니 무척 흥분도 되었지요. 그래, 그 들기름을 얼마나 발라야 한단 말이냐? 여기 있는 10병 전부를 발라야 하오. 아니, 반병만 해도 충분하겠구만. 어째 10병이나 바르란 말이냐? 바르고 마르면 다시 바르고 20번을 반복해야 하오. 아니, 그렇게나 많이 바른단 말이냐? 왜 실소? 그럼 없던 일로 하던가. 아니, 누가 싫다 했느냐? 그 들기름 10병 주거라. 20냥 내시오. 여봐라, 이 여인에게 20냥을 내주거라. 20냥을 받은 해옥은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지요. 들기름을 몸에 다 바르거든 내 집으로 찾아오시오.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왈패 두목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몸에 들기름을 바르고 절세 미인과 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아랫돌이 힘이 바짝 느껴졌지요. 해옥이 돌아가자 옆에 있던 좀 모자란 부하가 말했습니다. 두목, 그런디 이자부터는 우리도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거요. 뭔 소리냐? 우리가 언제 물건을 돈 주고 샀다고 그러느냐? 아, 방금 두목이 들기름 10병을 20냥에 사지 않았소. 왈패 두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들기름 10병을 돈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장터 물건을 빼앗았으면 빼앗았지 돈 주고 산 적이 없는 왈패들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녀는 가고 없었지요. 야, 그년 집이 어디냐? 아니, 그년의 집은 두목이 아는 게 아니었는감요. 분명 두목이 찾아간다 해서 나는 또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놈이고 내 놈이 똑바로 하는 게 뭐 하나라도 있느냐? 당장 가서 그년의 집을 알아오거라. 왈패 두목은 해옥에게 속은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새치 혀에 완전 노란한 것이지요. 아니, 왈패두목인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치다니 간댕이가 부었구나. 한편 해옥은 왈패 두목에게 들기름을 판 돈으로 죄다 곡식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쌀자루를 들지 못해 끙끙거렸지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그 무거운 걸 혼자 들 수 있겠어? 해옥은 쌀을 사기 전에 곡물값을 흥정하는 건장한 돌쇠를 보았습니다. 그는 산처럼 우람한 체격에 순진한 구석이 있는 순수한 청년 같았지요. 머리 회전이 빠른 해옥은 일부러 쌀을 20냥어치나 사서 그의 관심을 끌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게요. 필요해서 샀지만 들 수가 없으니 참으로 난감하구려. 의욕이 앞서 쌀을 너무 많이 산 것 같소. 내가 들어다 드리리다. 고맙소. 헌데 이름이 무엇이여? 나는 장터에서 품팔이하는 돌쇠요. 남들은 나를 천하장사라 부르지요. 그녀는 행여나 왈패들을 다시 만나도 돌쇠라면 그들을 막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가까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럼 집까지 좀 부탁하겠소. 해옥은 건장한 체격의 돌쇠에게 쌀자루를 들게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잠시 후 왈패들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그들은 장터에서 천하장사로 소문난 돌쇠가 그녀 곁에 있으니 해옥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쇠는 왈패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이길 수 없는 무적의 상대였지요. 흙내돈을 떼어먹고 아직도 내 손바닥을 못 벗어난 것이냐? 아니, 누가 떼어먹었다는 것이요? 당신이 스스로 내 들기름을 산 것이 아니요? 여전히 그 입은 살아있구나. 어서 내 돈 20냥을 내놓거라. 아니, 이미 끝난 거래를 어째 물린단 말이요? 그럼 너는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아, 그야 당연하지 않소. 약속은 약속이요. 정말이렸다. 들기름 20번을 바르고 찾아가면 응응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째 여인으로 태어나 한 입으로 두말한단 말이요? 그때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돌쇠가 말했지요. 응응이 뭐요? 아, 그런 게 있소. 여봐라, 인연을 따라가서 집을 알아놓거라. 알겠소, 두목. 어림없는 소리. 보아하니 내 놈들이 아씨를 괴롭힐 심산이구나. 이곳에서 한 발짝만 따라와도 내 놈들의 다리몽댕이를 작심 분질러 줄 것이다. 천하장사 돌쇠의 말에 알패두목도 왠지 기가 죽는 것 같았지요. 이복의 돌쇠, 우리 거래에 끼어들지 말게. 자네가 인연과 무슨 관계인 줄은 몰라도 우리는 이미 거래를 했네. 나는 내 놈이 아씨와 무슨 거래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아씨와 나는 혼인할 사이라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아씨의 서방이 될 사람이지 뭐 할 말이 더 있는가. 돌쇠의 말에 깜짝 놀란 왈패들의 두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놀란 건 아씨도 마찬가지였지요. 어서 썩거지지 않고 무엇하느냐. 왈패두목은 괜히 천하장사 돌쇠의 부인이 될 사람을 건드렸다가 뒷감당이 감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슬슬 뒷꽁무니 뺄 준비를 하였지요. 어허, 그렇단 말이오. 허나 부인, 내 들기름 10병은 죽을 때까지 보관하고 있겠소. 그러니 언젠가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이오. 뭐 그리하시던가. 왈패들이 먼저 자리를 피하고 돌쇠는 해옥의 쌀자루를 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옥의 예상대로 돌쇠가 왈패들을 막아주었지요. 이곳이요. 이곳이 우리 집이요. 해옥의 집에 도착하자 돌쇠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부잣집 아씨가 어찌 직접 쌀자루를 들고 다닌단 말이요. 집안에 부리는 하인들이 없는 것이요. 가세가 기울어 얼마 전에 모두 내보냈소. 아니 그럼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산단 말이요. 무섭지는 않소? 무섭지요. 덩그러니 큰 집에 홀로 살아보니 살게 못되더이다. 밤만 되면 문을 걸어 잠가도 잠을 잘 수가 없소. 보아하니 왈패들과도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들기름 이야기는 뭐요? 그자들이 내게 들기름 10병을 사놓고 생떼를 부리는 것이요. 신경 쓸 필요 없소. 내 장터에서 그자들의 행패를 수없이 봐서 잘 아는데 그자들은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소. 그러니 조심해야 하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오늘 밤에 그자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요. 그 말에 돌쇠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뭔가 결심한 듯 말했지요. 그런 말이요. 내게 방을 하나 내주시오. 내가 당분간 당신을 지켜드리겠소. 정말 그래 주실 수 있겠소? 그렇게만 해준다면 참으로 고맙소. 그리하여 돌쇠는 과부 해옥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해옥은 잠이 오질 않았지요. 무서워서가 아니고 건장하고 팔팔한 젊은 청년이 별채에 묵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손길을 느껴본 지도 까마득했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에 해옥은 잠에서 눈을 떴습니다. 두목, 이 집이 틀림없소. 이 큰 집이 과부가 사는 집이오. 허허, 그렇단 말이지. 내 오늘 그녀에게 들기름 좀 써봐야겠다. 하하. 이 집에서 들기름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틀림이 없군 그래. 왈패들 소리에 해옥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마당에 10명 정도 되는 시커먼 사내들이 우글우글 거렸지요. 해옥은 무서워 얼른 방문을 잠갔습니다. 여봐라, 들기름 아씨 좀 내가 보잔다고 불러보거라. 아니다, 어차피 내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하. 왈패두목은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툇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새벽부터 도끼자루를 고쳐 돌아오던 돌쇠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이놈이 기어이 일을 내려하는구나. 오늘 어디야 한번 다리 하나 분질러 줄까?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두목이 갑자기 돌쇠의 등장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도끼마저 들려 있었지요. 한편 방 안에서 해옥은 돌쇠 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돌쇠가 보이질 않아 무척 겁이 났었지요. 아니, 이른 아침부터 찾는 것을 보니 정말로 저 여인의 서방이라도 되려는 것이오. 일은 아침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느니라. 그러니 내 놈들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각오들 해야 할 것이다. 형님, 왜 이렇게 저자에게 쩔쩔매는 것이오? 지가 세면 얼마나 세다고? 왈패 하나가 갑자기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그러다 죽어. 두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왈패는 허공으로 떠오르더니 대문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팔이 부러져 기역자로 꺾여 있었지요.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쯧쯧. 이왕들 왔으니 온 김에 마당이나 깨끗이 청소나 하고 가거라. 그때 방 안에서 문틈으로 이를 지켜보던 해옥이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옷이었소, 서방님. 그런데 너희들은 오늘 무슨 일로 떼지어 온 것이냐? 옳거니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아 청소해주러 온 모양이구나. 오늘이 너희들 자원봉사 날인가 보다. 호호. 이왕 하는 김에 변소관도 좀 깨끗이 비우고 비에 휩쓸려 무너진 담장도 좀 세우거라. 아이고야, 이건 말패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왈패들은 분담의 마당을 쓸고 변통에 똥을 퍼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무너진 담장을 고쳤지요. 그들이 할 일을 모두 마치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명심해라. 한 번만 더 내 집에 찾아오면 그때 내 놈들 모두 각오해야 할 것이야. 호호, 오늘 자원봉사 덕분에 집안이 깨끗해졌구려. 내게 들기름 10병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시오. 허참 시간 지나면 상할 것인데 오늘 고생들 했겠다 나눠서 한 병씩 마시면 되겠네. 왈패들이 돌아가고 해옥은 돌쇠를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도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지요. 해옥은 조금씩 돌쇠에게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옥은 돌쇠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이제 왈패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자 해옥은 다시 들기름을 짰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향했지요. 자, 그럼 많이 파시오. 내가 간간히 들러보겠소. 알겠소. 그럼 오늘도 수고하시오. 돌쇠는 짐꾼이를 하러 가고 해옥은 들기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들기름이 한 병도 팔리질 않았지요. 내가 장사에 소질이 없나 아니면 내 들기름이 인기가 없는 것일까? 해옥이 장사가 안 돼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웬 선비 하나가 들기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니, 들기름보다도 해옥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었지요.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요? 아, 이 기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도 37경도 126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자란 들깨를 볶아 갓 짜낸 기름이요. 허참 글공붓게나 한나도 어려운 기름이구려. 그래, 이 기름은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이요? 밥맛이 없을 때 들기름을 넣어 비비면 입맛을 돌게 하고 나물에 무치면 그 맛이 천하 일품이외에다. 뿐만 아니라 여인이 가뭄에 마르듯 바짝 말랐을 때도 유용하오. 아니, 그런 곳에도 쓴단 말이요. 해옥은 점잖은 선비가 기름이 아니라 자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아채고 그에게 또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여, 내 들기름이 얼마나 효험이 있냐면 과거 보는 이들에게 딱이요. 아니, 들기름이 과거와 무슨 상관이요? 선비님들이 밤에 공부할 때 호롱불에 쓰는 기름을 돼지기름 대신 들기름을 쓰면 머리가 맑아져 공부가 더 잘 되는 법이요. 그렇단 말이요. 그럼 한 병 사다 써봐야겠소. 헌데 말이요. 이곳에 조용하고 맘 편히 공부할 곳은 좀 있어. 해옥이 보기에 선비는 점잖고 돈은 있어 보이니 얼른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야 당연히 있지요.
넓고 조용하고 아주 집중이 잘 되는 그런 곳이 있습지요. 그곳이 어디요? 한번 가봅시다. 헌데 달의 수문양은 내야 할 것이요. 까짓 거 분위기만 좋으면 돈 걱정은 마시오. 해옥은 이게 웬 떡이냐며 얼른 장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비를 데리고 집으로 갔지요. 이곳이요. 어떻소? 옷 딱 좋구려. 아씨 말대로 조용하고 넓어 공부하기도 좋고 글 읽는 소리가 울려도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겠소. 그럼 이제 이곳에서 공부를 시작하시오. 혹여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알겠소. 내일부터 글 공부에 매진하겠소. 그리하여 윤선비도 해옥의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20냥이나 되는 돈을 선불로 미리 받으니 해옥은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가 쌀자루를 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채 마루에 낯선 선비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씨, 이 사내는 누구요? 아, 이분은 윤선비라 하오. 글 공부를 하실 곳이 필요하다 하여 내 사랑채를 빌려드렸소. 그렇단 말이요. 윤선비는 태연하게 웃으며 돌쇠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바로 소문난 장사 돌쇠로구려. 내 익히 그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소. 힘으로 당할 자가 없다고. 앞으로 한 집에 같이 머물게 되었으니 잘 지내봅시다. 뭘 잘 지낸단 말이요. 그저 선만 넘지 않으면 되지 않겠소. 돌쇠는 갑자기 끼어든 윤선비가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해옥아 씨와 단둘이 머무는 줄 알고 돌쇠는 잔뜩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해옥은 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젊고 힘이 장사인 돌쇠와 점잖고 유식한 선비 두 사람 모두 괜찮은 사내들이었지요.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홀로 되니 이렇게 귀인들이 나타나 먹거리를 해결해 주다니. 해옥은 그동안 홀로 외로이 지내오다 집안에 건장한 사내가 둘이나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든든했지요. 그날 밤 그녀는 돌쇠와 선비를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해옥은 장사를 나갔지요. 윤선비는 집에 남아 글 공부를 하고 돌쇠는 장터로 일하러 갔습니다. 해옥은 자리를 깔고 기름병을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비명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미친 개다 모두 피하시오. 그 소리에 해옥이 돌아보는 순간 미친 개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친 개 입에서는 침이 줄줄 흐르고 두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요. 해옥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려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미친 개가 해옥의 코앞까지 다가와 높이 뛰어올랐지요. 그 순간 해옥은 죽었다 생각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화살이 번개처럼 날아와 미친 개의 목에 박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미친 개는 깨갱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픽하고 쓰러졌지요. 어디 다치지 않았소? 괜찮소. 헌데 미친 개에게 화살을 쏘아 나를 구한 게 당신이요? 그렇소. 눈 깜짝할 사이만큼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소. 그 순간 긴장이 풀리자 해옥은 그 자리에 픽하고 쓰러졌습니다.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는 게 좋겠소. 그 몸으로 장사하는 것은 무리요. 해옥은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업히시오. 사냥꾼은 해옥의 들기름을 보따리에 싸고 그녀를 들쳐 업었습니다. 저기가 내 집이요. 사냥꾼은 해옥을 방 안에 내려주고 그녀에게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안심하고 푹 쉬시오. 정말 고맙소. 당신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려.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요? 내 이름은 강사다리요. 헌데 빈방 있으면 당분간 좀 묵어가도 되겠소? 빈방은 많소.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렇게 하시오. 고맙소. 덕분에 묵을 곳은 해결이 되었구려. 그럼 푹 쉬시구려. 나는 이만 나가보겠소. 사냥꾼 강사다리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서는 돌쇠와 윤선비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었지요. 아니 어떻게 된 것이요? 그래 아씨는 괜찮소? 뭐 다친 곳은 없고 좀 놀랐을 뿐이요. 염려들 안 해도 돼요. 헌데 그대들은 아씨와 어떻게 되는 사이들이요? 사냥꾼의 물음에 두 사내는 겸연쩍어하며 한 사람은 뒷머리를 긁고 한 사람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별 사이는 아닌가 보구려. 나는 강사다리요. 앞으로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잘 지내봅시다. 그 말에 돌쇠도 윤선비도 두 눈이 커졌습니다.
서로 모두 젊은 데다 만만해 보이는 상대들이 아니었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는 은근히 경쟁심이 일었습니다. 사냥꾼은 제일 늦게 들어왔으니 행랑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자리 깔고 누웠지요. 아이고 좋다 좋아. 이제야 공주님을 근접해서 지켜드릴 수가 있게 되었구나 하하.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다 오래간만에 포근한 이부자리에서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해옥은 늦게까지 잠이 들었습니다. 어제 미친 개 때문에 너무 놀란 까닭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난 해옥이 바깥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러자 돌쇠와 사냥꾼은 집에 없고 윤선비는 사랑채에서 글을 읽고 있었지요. 그런데 글 공부하는 윤선비의 모습이 참으로 멋져 보였습니다. 그는 점잖으면서도 학식이 높은 선비였지요. 이런 아시었소? 어제 미친 개 때문에 많이 놀랐다 들었소. 이제 좀 괜찮은 것이요? 해옥이 윤선비 공부하는 모습에 넋을 잃고 보고 있었는데 윤선비가 해옥을 발견하고 물어왔지요. 지금은 괜찮소. 그래 공부는 잘 되시오. 집안이 하도 조용해서 공부하기는 딱 좋구려. 그렇다면 다행이요. 내가 방해를 한 것 같구려. 어서 공부하시오. 해옥은 뭔가를 들킨 사람처럼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질녘이 되자 돌쇠도 돌아오고 사냥꾼도 사냥감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자 다들 모여보시오. 오늘 내가 잡은 고기로 거하게 술 한잔들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당 한켠에 장작불을 피우고 잡아온 고기를 숯불에 구워 안주 삼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옥이 제일 먼저 취하기 시작했지요. 내가 웬만해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야. 너희들 똑바로 들어라. 해옥의 술주정의 돌쇠와 윤선비 그리고 사냥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너는 참 좋은 놈이야. 믿음직스럽고 든든해. 그리고 윤선비 너는 참 멋진 놈이야.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설레. 그리고 너 시커먼 놈,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너도 가만 보면 참 멋진 놈이야. 해서 말인데 너희들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고를 수가 없어. 왜냐고. 너희 셋 다 좋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희 셋 다 내 서방하거라. 해옥의 말에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보았습니다. 아씨 오늘 좀 취한 것 같소. 여기서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으니 어서 일어나시오. 야 돌쇠야. 내가 혼자 된 지가 벌써 3년이다. 오늘 밤은 내가 내 수청을 들어보거라. 어허 아씨 많이 취하셨구려. 어서 일어나시오. 그래 다음은 윤선비 너다. 그러니 조신하게 몸가짐 잘하고 있거라. 허, 우리 아씨가 오늘 많이 취하셨구려. 어서 일어나시오. 내가 방까지 모셔다 드리겠소. 오냐 그래. 사냥꾼 너도 그 다음이니 준비하고 있거라. 여봐라. 이자들에게 주한상을 더 푸짐하게 내주거라. 아무래도 안 되겠소. 내가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오겠소. 돌쇠가 벌떡 일어나 해옥을 안으려고 했습니다. 어허, 어딜 감히 공주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해옥의 말에 다들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공주님 비밀을 그렇게 쉽게 털어놓으시면 안 됩니다요. 사냥꾼도 취기가 올라오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아니 그럼 자네도. 아니 그럼 당신들도? 그렇습니다. 해옥은 사실 공주였지요. 영모로 궁궐내 반란이 일자 임금은 공주를 밖으로 미리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신하와 혼례를 시켜 그녀를 위장시킨 것이었지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호위무사 세 사람을 시켜 공주를 보호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냥꾼 돌쇠 자네들 모두 공주님의 호위무사요? 그렇소 당신도? 맞소. 거참 이렇게 모두 만나게 되었구려. 해옥은 너무 취해 방에 눕히고 세 사람은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밖이야도 소란스러워 대문을 열어보니 왈패들이 잔뜩 몰려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 사이 들기름요 서방이 셋으로 늘어났군 그래. 내 오늘은 기어코 그년에게 들기름을 쓰고 말 것이다 하하. 아니 내 놈들이 아직 혼이 들란 것이냐. 내 분명 다시 찾지 말라 말했거늘. 허참, 그동안 내 놈이 무서워 참아왔건만 오늘은 다를 것이다 하하. 왈패두목이 옆으로 비끼자 관복을 입은 무사들 여럿이 나타났지요. 당장 그 여인을 내놓거라. 아니 어디서 개벽다구들이 와서 소란을 떠는 것이냐? 그 여인을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내 놈들 오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있는 한 내 놈들은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전하, 갑자기 무사들이 검을 빼어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도 검을 빼어들고 그자들과 싸우기 시작했지요.
헌데 무사들도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지만 공주를 호위하는 세 사람의 무공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냥꾼의 정광석화보다 빠르고 귀신 같은 솜씨는 당할 재간이 없었지요. 그리고 돌쇠의 괴력은 저들의 검을 부러뜨리거나 하늘 높이 날려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님 같았던 윤선비의 무공도 신기에 가까울 정도였지요. 그러다 보니 일각도 안 되어 자객들은 모두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왈패 패거리들은 어느새 죄다 달아나고 없었지요. 보아하니 이자들은 관에서 나온 자들 같소. 아무래도 공주의 위치가 노출된 것 같소이다. 그런 것 같소. 이제는 공주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소이다. 이자들의 무공으로 보아 관병이 아니오. 이들은 살수록 길러진 자들이 틀림없소. 그렇다면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이런 때를 대비해 선왕께서는 내게 안전가옥을 여러 개 남겨주셨소. 공주의 위치가 발각된 이상 저들은 자객들을 끊임없이 보낼 것이요. 그러니 오늘 밤 곧바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공주가 혼인한 서방이 죽으면서 가세가 기울자 생계를 위해 들기름 장사를 하는 바람에 공주의 모습이 외부로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술 취한 공주를 말에 태워 아무도 모르는 산속 안전가옥으로 공주를 옮겼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잠에서 깬 해옥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이곳은 어디요? 내가 왜 낯선 곳에서 잠을 깬 것이요? 돌쇠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요? 왈패뿐 아니라 자객들까지 들이닥쳤다니 큰일 날 뻔했구려. 헌데 말이여 공주님, 어젯밤 말씀하신 게 정말이여.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소? 기억이 안 나시오? 공주께서 저희 셋을 모두 서방으로 삼겠다 하신 말씀이요.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했소. 그렇다면 그건 농이요. 공주께서 저를 보기만 해도 설렌다 하시어 순간 저도 설렜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요.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 하시며 멋지다고 하실 때 무척 흥분이 되었구만요. 허참, 술 먹고 한 말에 어찌 다들 김칫국들만 들이킨 게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모두들 나를 따라오시오. 해옥은 세 사람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작은 암자가 하나 나왔지요. 그러자 젊은 비군이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헌데 해옥이 그녀 앞에 다가가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주마마 옥체만 강하신지요? 그러자 여승이 깜짝 놀라 모두를 돌아보았지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곳을 다 찾아왔느냐? 엊그제 자객들이 들이닥쳐 공주마마의 안위가 걱정되어 찾아왔습지요. 헌데 이렇게 안전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옵니다. 세 사람은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임금께서는 해옥을 지키라 명했었지요. 헌데 정작 공주는 산속 암자에서 호위무사도 없이 스님으로 계셨지요. 모두들 인사드리시오. 이분이 진짜 공주마마시오. 세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공주마마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공주마마를 뵙습니다. 이 한 목숨 바쳐 공주마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주마마를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한 목숨 바쳐 공주마마를 지키겠사옵니다. 그런데 그때 산나무를 캐고 돌아오던 시녀 종달이 해옥을 보고 반갑게 달려왔지요. 어머, 해옥 언니. 언제 오셨어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래 종달아 이게 얼마만이니? 해옥은 시녀 종다리를 부둥켜 안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요. 두 사람은 궁에서 함께 공주를 모시던 시녀로 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이요? 그동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미안했소. 사실 나는 공주마마의 시녀요. 주상전하께서 궁이 안전해질 때까지 공주 행세를 하라 하시었소. 오라 그러니까 진짜 공주님은 비군이로 계시고 해옥낭자께서 공주 행세로 자객들로부터 공주마마를 지킨 것이구려. 맞소. 주상전하께서는 참으로 주도면밀하시었소. 나도 감쪽같이 속았으니 말이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요. 헌데 갑자기 공주마마께 온 이유가 무엇이요? 아직 위험이 끝난 게 아니잖소. 그것은 주상전하의 어명이었습니다. 자객들이 나를 찾아내면 내가 가짜임을 알고 곧 진짜 공주마마를 찾아낼 것이라 하시었소. 해서 그동안 나를 지켜주었던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공주마마를 지키라 명하셨지요. 그랬구려. 주상전하의 안목은 참으로 대단하시오. 공주마마 이제 걱정 마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한 공주마마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주마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세 명의 호위무사는 진짜 공주님을 호위하게 되었지요. 다들 고맙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달라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영모 세력은 뿌리가 뽑힐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아, 그렇습니까?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게 하여 산속 작은 암자에는 공주를 포함한 여인 3명과 호위무사 3명이 함께 지내게 되었지요. 돌쇠는 본시 전방의 장수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임금께서 특별히 선발한 장수였지요. 그리고 윤선비는 임금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과 문무를 겸비한 신하였지요. 그리고 사냥꾼은 임금을 호위하는 내금이 병사들 중에서도 가장 무공이 뛰어난 내금이 병사였습니다. 임금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무사들로 공주의 안전을 지켜온 것이지요. 그런데 깊은 산속에 그것도 한 집에서 남자 셋 여자 셋이 살다 보니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남녀가 자연스럽게 짝이 만들어지고 있었지요. 해옥낭자, 전에 술 취해 한 말이 자꾸 신경이 쓰이어 정말 내가 듬직하고 믿음직스럽소. 네, 맞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노라면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듯합니다. 정말이요. 그럼 궁이 안정되면 우리의 임무도 끝날 것이요. 그럼 궁을 나와 나와 같이 살아볼 생각은 없소. 아니, 그런 것은 내 생각을 묻기 전에 본인 생각을 먼저 말해야 순서가 아니지 않소? 아, 그렇구려. 그럼 정정하겠소. 나는 당신이 좋소. 나와 혼인해 주시오. 좋습니다. 우리 혼인합시다. 한편 암자 근처 숲속에서는 사냥꾼과 시녀 종다리가 산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종달씨, 처음 본 순간 당신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소. 나와 혼인합시다. 아니, 산나물 캐는데 따라와서 지금 다짜고짜 무슨 소리래요? 당신을 본으로 온통 그대 생각뿐이요. 나와 혼인해 주시오.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혼인부터 하자고 조르는 것이요? 치마 두르고 얼굴 좀 반반하면 아무한테나 그러고 다니시오. 허허, 아니요.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요. 그렇다면 나 데려가서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소. 아, 그야 당연하지요. 주상전하께 하사받은 전답이 10마지기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 전답이 5마지기요. 그러니 먹고 사는 걱정은 없소. 내 색시만 되어주면 밥도 내가 다 하겠소. 종달씨 손에 물도 묻히지 않아도 돼요. 그럼 혼인하는 날 모두 앞에서 그리 말할 수 있소. 아, 그야 당연히 할 수 있어. 모두 앞에서 맹세하리다. 좋소. 그렇다면 당신과 혼인하겠소. 한편 암자 뒤편 들판에서는 윤선비와 공주가 나란히 걷고 있었지요. 공주마마, 그래도 궁의 상황이 점차 좋아지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바마마의 마음고생이 무척 컸을 것이옵니다. 만약 궁이 안정되어 다시 입궁하신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사옵니까? 아바마마를 찾아뵈어야겠지요. 그 다음은 무엇을 하고 싶사옵니까? 연못에 내가 풀어준 비단 물고기가 잘 있는지 볼 것이요. 윤선비는 그렇게 10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주 입에서는 혼인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지요. 그런데 윤선비께서는 내게 관심이 그리 많으시오. 아네, 제가 모시는 분인이 궁금해서 그렇사옵니다, 공주마마. 허참 제가 보기엔 단순한 궁금증은 넘어 보입니다만. 그 후 몇 개월이 지나고 궁의 반란 세력은 모두 진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암자에 숨어있던 6명은 공주를 모시고 궁으로 들어갔지요. 궁 안은 평온했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공주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아닙니다, 아바마마. 저보다도 아바마마께서 고생이 많았을 것이옵니다. 그건 그렇고 공주야. 이제 궁에 돌아왔으니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느냐?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아니, 혼인이라 했느냐? 그래, 점 찍어둔 사내는 있더냐? 네, 있사옵니다. 저를 호위했던 윤선비와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오라, 그러니까 내가 윤내관이 마음에 든단 말이구나. 내관이라는 말에 공주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관이라면 고자. 공주는 얼굴이 붉어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내관이라는 말은 공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요. 임금은 공주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껄껄껄 웃었습니다. 아바마마 지금 웃음이 나오십니까? 하농이다. 어렸을 때처럼 내 놀란 모습이 보고 싶어 내농을 했을 뿐이다. 그럼 고자는 아닌 거지요. 그렇단다. 하하. 공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주는 윤선비와 혼인을 했지요. 같은 해 돌쇠는 해옥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냥꾼과 종다리도 같은 해 혼례를 올렸지요. 그렇게 새 쌍이 된 신혼부부는 해마다 윤선비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질 않았지요. 옛말에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성하던 영모 세력도 결국 무너지고 정의가 바로 섰지요. 그로 인해 모두가 평화를 찾고 안정을 찾았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